오늘 재밌는 자연학교의 주인공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과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조경 박사님, 서자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는 구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그 광명에서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 할 때 서자유 박사님 나오셔서 같이 그 현장 방송 같이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또 네. 스튜디오로 그때 모시겠습니다 하고 네. 왜 안 나오시지? 그랬는데 드디어 나오셨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도 시간대가 이제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그때 오전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서자유 박사님 소개를 한번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조경학 연구를 하고 있는 서자유라고 합니다. 지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오픈 스튜디오에서 만나 뵀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국내 유일 기후 전문 방송의 위험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저희끼리라도 칭찬해야죠.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도 너무 칭찬할 일이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희숙님 목소리가 이 시간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들어요. 네. 세 번째 그 말씀하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그 선생님 소개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 선생님 성함이 서자유시잖아요. 네. 그때 광명에서 할 때는 막 야외 행사여서 여쭤볼 틈이 없었는데 이 자유가 혹시 네. 우리가 프리덤, 리버티 할 때 그 자유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한자도 그 자유인가요? 네, 아. 스스로 자의 말미암유로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유라는 말이 정파가 어떤 정파든 종교가 어떤 종교든 가장 좋아하는 단어래요. 제가 어디서 여론조사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가장 좋아하는 네, 단어가. 아마 대세현 대세 자유라는 단어를 제가 그러게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체제에 있든 사람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 대전 세종연구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아니 대전 충남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군요. 왜 대전 세종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세종이란 도시가 지금 신도시로 출범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연구원도 이렇게 지자체 연구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스스로 독립하기에는 약간 역량이 필요해서 지금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대전연구소에서 세종연구원을 이렇게 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주면서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또 각자 독립적인 연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연구원입니다. 그럼 일종의 인큐베이팅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세종이 독립할 수 있도록 대전에서 도와주는 네. 연구원을. 네. 아하. 근데 이 연구원이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 박사. 이게 어떤 연구원인데 그리고 또 조경 박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 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아, 네. 조경학 박사. 사실 제가 도수치료 박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경학 박사입니다. 네. 그 조경이라는 말의 뜻이 그 한자로 만들조 볕경.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거든요. 그 우리가 보는 환경을 창조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사람이 사는 모든 공간에 자연을 가지고서 공간을 계획해주고 만들고 그리고 관리해주는 그런 게 이제 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정책 분야에서 필요한 공원, 정원, 환경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쉬운 예로 지금 세종시에서 2026년에 맞춰서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또 탄소 정원 설계라든가 조경 산업 관련된 연구 등 어떤 이런 자연이라는 공공재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소개해 주신 세 가지를 여쭤보면은 오늘 인터뷰가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종시에서 2026년에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광명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경기 되는. 정원문화 박람회. 네. 이런 정원 관련 행사를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요즘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하는 걸까요? 원래 많이 했었나요? 아, 네, 그러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봄, 가을이면 이렇게 곳곳에서 정원박람회, 꽃축제 이런 게 많이 열리는 거를 좀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혹시 희숙님도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박람회, 정원박람회, 꽃박람회 가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부모님이 고양시 일산에 사시는데 거기 꽃 박람회 크게 네. 하잖아요. 네, 5월마다 맞습니다. 장미 축제하고. 네. 네, 그럴 때 끝물에 살짝 갔다 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사람 말고 꽃을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아, 아름답죠. 아, 아름답고 이렇게 많은 꽃이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게 굉장히 그 현실적이지 않고 어디 아, 무슨 네네. 꿈속이나 이런 데 들어온 느낌도 들고 아, 정말 네. 정말 좋았습니다. 아, 네. 그렇게 희수님께서 느끼시는 어떤 그런 또 좀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네. 느낌들 그러면서도 또 좋은 아름다운 느낌들 사실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공공에서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한 연구 중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식물원, 수목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팬데믹 이전에는 수목원, 식물원을 체험, 활동, 문화, 축제 이런 활동이나 관광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많이 나타났다면은 네. 팬데믹 이후에 숲 체험, 치유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런 변화들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식물을 통한 치유를 사람들이 좀 원하고 있구나. 그게 또 이런 사회적인 역할이 또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네, 곳에 네. 가서 우리가 꽃이나 나무나 식물을 보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양이 집사, 캣 집사 네네. 뭐 이러는 것처럼 식물 키우는 분들을 식집사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반려동물이라고 했는데 이제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있고 네네. 그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물의 치유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 건강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혹시 원예 치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 선생님. 아, 맞아. 우리 힌트 준다고 했죠? 맞아. 여러분 1부를 잘 듣고 정답 계속 보내주세요. 네. 원예 치료에. 도수 치료사가 되고 싶은 원예 치료 설명서. 예. 원예 치료라는 말은 제가 솔직히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아, 네. 처음 들으셨어요? 네. 아, 이 원예 치료라고 하는 게 식물을 가꾸거나 정원을 가꾸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원예 치료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이나 재활시설, 직업훈련시설, 학교, 농장 이런 곳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아. 몸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라던가 고령자분들, 어린이들, 또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 등에서 이렇게 치료가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네, 지금 네.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사례로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딱 듣고 그거구나. 네. 아마 원예 치료란 단어를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좀 상징적인 예로 혹시 네. 오웬리 작가의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 아시나요? 그렇죠. 그건 안 읽어도 다 그 내용은 알 거예요. 하도 나오니까. 네.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네네. 소설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 조안나가 폐렴에 걸렸는데 삶에 의지가 없는 친구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병실 창밖에 있는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저게 떨어지면 나도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그렇게 봄이 다가오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완치까지 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 네. 나뭇잎은 어떤 분이 그리신 거죠. 맞습니다. 이웃에 있는 화가 할아버지께서 네. 그러고 그 할아버지는 또 슬프게도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식물이 우리한테 어떤 건강식품의 재료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도움도 주지만 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게 어떤 상징적인 예고요.
국내외에서도 원예 치료 효과가 굉장히 입증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신체 건강에 대한 것과 정신 건강에 대한 것 둘 다가 있습니다. 아, 정신 건강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신체 건강도 있다니까 좀 놀라운데요. 어떤 걸까요? 지금 재활 치료에 접목을 했던 브루스라는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브루스라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척수 손상을 입어요. 척추가 아닌 그 신경의 손상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브루스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일어나지 못했던 친구가 이렇게 그 전기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은 했지만 네. 한 6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받아도 더 개선이 되지 않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문가로부터 이런 원예 치료를 받을 거를 권유를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권유를 받은 이유가 이런 손의 집기라던가 쥐기, 손목의 힘 이런 게 좀 네. 필요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그런 이유로 이렇게 원예 치료를 권유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원예 치료가 손 기능을 늘려주기도 하고 눈과 손의 어떤 협응력, 연결성 그리고 자존감, 우울증 개선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진짜 네. 보면서 무언가 식물을 네. 물을 주거나 다듬어 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가 네. 이 손과 손목의 운동에도 관련이 있고 네. 그렇구나. 네. 그 오헨리의 마지막 ipse를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느낌이 확 오는데 네. 역시 이런 신체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적 원예 치료하면 네. 느낌이 더 크게 오거든요. 이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정신적인 원예 치료는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이 네.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기도 부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구가 된 거는 정신분열증을 가진 20대 분들과 일반 대학생 20대 분들 이렇게 꾸준히 주 1회씩 20주 동안 원예 치료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원예 치료가 정신분열증 환자랑 일반인들 모두의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가 더 우울증 개선에 더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식물을 보면 저희도 피곤했다가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 보면 이게 네. 정신적인 치료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까 선생님 그 신체적인 치료에도 도움된다고 한 게 이런 그 소근육, 네. 미세근육 동작과 관련된 얘기였겠죠. 네네. 네. 그리고 또 감각적인 것도 굉장히 촉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네. 저희 보니까 한종애 님이 정원 박람회 저희 집 근처 공원에서 했습니다. 끝나고도 남아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도 매일 갔어요. 낮이나 밤이나 다른 곳에서 해도 가보고 싶어요. 아, 정원 박람회 하면 저는 철거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남겨놓는군요. 네, 몇 가지의 이렇게 시설들은 좀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존치가 가능한 정원들은 또 남겨놓고서 네, 그곳의 어떤 그 정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실 수 있게 많이들 남겨놓습니다. 네. 그리고 최숙자님이 대표적인 저희 식집사분이거든요. 아, 봄이 되면 새싹꽃이 이쁘고 여름이 되면 초록의 푸르름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요. 편안하게. 사랑을 주면 식물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셨는데요. 네,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는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유 박사님과 정원문화 이야기 하는데요.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유 박사님과 함께 정원이 어떤 공간인지, 식물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1부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원예가 식물이 정신적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되고 신체적으로도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 들으면서 문득 우리 지금 청소년 우울증 많이 나오잖아요. 또 치매 노인분들, 노인 우울증도 많이 있고 이런 것도 확실히 도움이 될 텐데 학교에 가보면은 주변에 별로
물론 뭐 바깥보다는 있지만 뭐 숲속에 지은 학교는 아니니까 네. 예, 초록을 많이 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르신들 계시는 그런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학교처럼 건물이 있고 역시 그 초록이 많이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회색 건물에서만 사람들이 있는 게 영향을 아무래도 주겠죠?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도시화된 공간에서 많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희가 많이 이런 중요성을 느끼지만 공간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동네에 가시면서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텃밭이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선생님께서 그 텃밭 네. 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맞습니다. 그 초등학교마다 텃밭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텃밭 활동을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장화 보내주세요 이런 맞아요, 날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확철이 되면은 요 방울토마토만한 이런 알감자 넣어주시고 아. 배추 몇 장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배추 몇 장. 네. 근데 그게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저희 둘째 아이도 그 텃밭 활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 텃밭 활동이 뭐가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내가 물을 주면 생명이 자라는 게 신기하고 아. 뿌듯해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자연 학습을 하는 목적 외에도 어떤 정서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 연구를 좀 찾아봤더니요. 네네. 학교 부적응 청소년, 특수학급 학생,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예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이렇게 실제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치료의 한 부분으로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이 할 일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명대학교의 정혜준 교수 연구팀에서는 국외에 공원 처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국내의 어떤 치료 목적의 처방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많이 쌓이고 사람들의 인식도 좀 늘어나게 되면은 원예 치료, 공원 처방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의료 생활의 한 부분으로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그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연구원에서 조경 박사님이 뭘 하시는지가 점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퀴즈를 마감해야 할 때인데 다 보내주셨죠? 김지연님 퀴즈 한 번 더 내주세요. 지금 읽을 때 얼른 보내세요. 식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식물 가꾸기,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땡땡 치료라고 하는데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도수 치료, 2번 원예 치료. 유료 문자 샵 0999로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3초 쉬었으니까 이제 서자유 박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좀 장난기가 있어서 네.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전문가로 나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 정답은 2번 원예 치료입니다. 네, 저 선생님 1번이라고 하실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원예 치료가 정답입니다. 2번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당첨자 한 분 내가 당첨이 될까 하고 지금 설레실 텐데 두구두구 설레는 두구. 마음으로 음악을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미래가 부릅니다. Touch Lov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 퀴즈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5296님 오늘 당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윤세호 님이 서자유 박사님 슈퍼모델 이연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뵀더니 진짜 닮으셨어요. 눈매랑 코랑 진짜 정말요? 이연희 씨랑 닮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자주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지금 서자유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4391님이 4391번님이 조경 박사님 제 지인 중에 시각 장애인 분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초록색이 시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속에 집을 지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산속 숲풀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바닷가에 살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바다 강물은 우울하고 숲은 건강한가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 소신껏 네. 얘기해 주신다면. 네네. 먼저 초록이 시각에 도움이 되는 거는 너무 일반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 방에 특히 초록색으로 많이 인테리어를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숲에 또 집을 지으셨다고 한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멀리 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공기들 이런 것들이 그분의 전체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감각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리나 이런 다른 것도요. 네. 아, 시각 장애인 분이시니까 다른 네. 감각들도 네. 그렇구나. 그 친구분 집에 많이 놀러 가셔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저도 들은 적은 있는데요. 네네. 이게 학문적으로는 제가 연구된 바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다가 좀 더 우울하다, 뭐 자살률이 높다 이런 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거 확실합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또 많은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도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유가 된다. 네,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산속 숲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한 표시죠. 그럼요. 바다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생님 저는 한종혜 님이 화분에 키우는 화초가 1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저랑 비슷하시군요, 한종혜님. 잘 키우는 분이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됩니다. 네. 책을 사서 봐야 될지 어디서 지식을 배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일단은 네. 저 같은 경우도 잘 못 키우는데 아, 선생님도 잘 못 키우십니까? 네. 그런데 그 화원이나 이런 판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네. 그 우리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 식물에 물을 많이 주는 경우에 많이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물을 많이 줘서. 네, 적당히 말 없는 식물처럼 적당한 거리두기 무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 그거 되게 좋은 표현이다. 식물들은 원래 말이 없고 서로 간섭을 안 하니까 네. 이 거리가 필요한데 네, 사람이 너무 사랑하죠. 식물한테 동물한테 대하듯이 막 만지고 말 시키고 네. 계속. 네. 아.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 과습은 정말 네. 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썩어버리니까 뿌리가. 네. 그런데 오히려 말라 있는 경우나 얼어 있는 경우는 되살아나는 경우가 좀 더 있다고 알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한종혜님 답변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 앞 시간에 치유, 원예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원예 치료. 지금 저희가 오늘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선생님이 예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왜 네. 그게 중요할까요 지금? 정원의 주인공이 주로 식물이잖아요. 아하.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영양분을 얻는데 네. 햇빛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이런 과정 자체가 정원이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네.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명하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어떤 냉난방 에너지를 좀 덜 사용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머금거나 내뿜어주면서 물의 순환을 돕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거실에 막 베란다에 식물 많이 놔두고 계시면은 식물은 저렇게 많이 있으면은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 막 많이 놔둬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 식물의 입장에서요? 아니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런데 이렇게 온실처럼 되어 있는 막힌 공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보시면은 굉장히 공기가 신선하고 숨쉬기 편안하고 좀 안정감을 느끼는 걸 좀 경험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집안에 많이 되어
그 식물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도 관리를 잘하고 통풍도 잘 시켜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뭐 산소를 역전시킬 만큼의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통풍 잘 시켜주시면서 네 교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많아서 걱정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도 그렇게 네. 많이 함께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식물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식물들 간에도 같이 어울려서 있는 그 자연의 생태계라고 하면 같이 네. 혼요림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좋은 거는 골고루 사실이고요. 섞여 있는. 네네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혼합림을 이루는 것이 생물 다양성에도 좋고 당연히 그러는데요. 집 아니라고 해도 네 식물들이 다채롭게 있는 것들도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혼유림에서 나무가 섞여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집안의 화초는 그러하고 또 숲으로 가서 나무를 보면 다양한 나무가 서로 탄소 흡수하는 비율이 다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지 네. 기후 위기에 대비하면서 우리가 산을 그냥 그 탄소 흡수 많이 하는 나무로 쫙 깔면 안 되는지 네. 그걸 여쭈고 싶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네, 바라고요. 이게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나무의 나이나 나무가 사는 지방에 따라서 탄소 순흡 수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누가 1등이야, 누가 2등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단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탄소 흡수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종들이 좀 있습니다. 네. 버섯나무나 소나무, 물풀의나무, 콩과식물 이런 것들이 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나무는 아무래도 좀 덜 흡수하나요? 네, 한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탄소 흡수량이 늘어나다가 네. 그 30년이 넘어가면 조금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하면은 다른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 오래된 나무 네. 때문에 또 유지되는 다른 생명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 탄소만 가지고서 말하기에는 맞아요, 더 맞아요. 많은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좀 위험한 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 산업 사회의 마인드로 30년 넘으면 흡수율이 줄어드니까 여긴 다 배. 막 이렇게 가면은 네.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흡수하는 나무로 선생님께서 꼽는다 하면은 역시 네, 그 숲에 있는 나무로 좀 잘 흡수한다라고 알려진 나무로는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소나무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소나무. 네. 네, 그렇군요. 그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또 가볼 만한 정원 박람회를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은 네. 사실 너무 많은 그 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회가 되시는 대로 가보십사 하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가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가 10월에 남양주시에서 열리고요. 고양 국제꽃박람회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그리고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5월 10일부터 19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봄의 소식을 알리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먼 지역에 3월에는 광양매화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제주 유채꽃축제, 4월에는 장흥 하늘빛 수목원 튤립축제, 태안 세계 튤립 꽃박람회, 그리고 인천 강화 고려산 진달래 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올봄의 기운을 느끼러 많이 다니시고 우리 오늘의 기후에 또 사진으로 자랑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진행자가 할 얘기까지 이렇게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요거 여러분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가 밴드에 올려둘게요. 언제 무슨 축제가 있는지 이거 쭉 정리해서. 그리고 사실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서 탄소 저감 모델이 있다고 탄소 정원 저감 정원이란 얘기를 처음에 하셨는데 연구 내용 중에서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요거는 짧게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공원은 다 탄소 저감하지 않을까요? 네.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까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주관해서 박병훈 작가와 전남대 권유구 교수 연구팀이 이런 모델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네. 땅 속의 저장량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탄소 흡수가 높은 우수종들을 심는 것, 그래서 비교해 보는 것, 그리고 뭐 빗물을 사용하고 자연 비료를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해서 만든 게 국립세종수목원에 가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델 정원이 있습니다. 아, 국립세종수목원이 말하자면 조금 더 탄소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원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연구하는 그런 건가요? 네. 연구 기관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온실도 제공하는데요. 네. 거기에 하나의 모델 정원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사계절 온실 밖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러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립세종수목원에 가면 선생님은 안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인근에서 조용히 연구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가서 연락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 연락 주십시오. 네. 그 박사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박사님께 정원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저에게 정원은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릴 때 그 가든이라는 그 용어가 그 식당 이름에 유독 많았거든요. 가든에 가면 가든은 네. 없어. 네. 즐거운 곳, 배부른 곳 이런 곳이었는데 네. 요즘은 또 가든이 카페나 어떤 포토 스팟 이런 핫플의 힐링의 장소에 좀 많이 쓰이는 용어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굉장히 그립고 추구하면서도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직 갖지 못한 하지만 언젠가는 갖고 싶은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저에게 정원은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시민들의 판타지를 또 대신 이루어주는 게 지역의 공원일 것 같고요. 네.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재유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 이야기가 더 기대되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소식 더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